네, 안녕하세요. KBS 스포츠 예술과학원 학생 여러분. 스포츠 마케팅 2주차 수업 시간입니다. 네, 비대면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예, 뭐 코로나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그냥 진행할게요. 오늘은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할 건데요. 뭐 오늘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어떤 현장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뭐 이거에 대한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거를 배워두면은 뭐 지금 수강생들 중에서 이 스포츠 마케팅을 가지고 뭐 구단 마케팅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극히 드물 거라고 보고 대부분은 필수 과목이니까 혹은 뭐 얻을 게 하나라도 있나? 그냥 아니면은 그냥 마땅히 들을 과목이 없어서 또 이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듣는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스포츠 마케팅 요것을 현장에 대한 얘기를 듣고 또 그다음에 응용 나중에 여러분들이 마켓에서 어떻게 이거를 활용할 수 있을까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케팅, 스포츠 산업에 또 마케팅이라는 거는 경영 이런 쪽에서 되게 중요한 거니까 스포츠 경영 그 일부의 수단으로서 마케팅. 자, 그래서 스포츠 마케팅은 여러분들 이런 거 어, 예를 들면 이제 연예인들, 연예 기획사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연예 기획사들 있죠, 연예인들 하는 그런 기획사들이 옛날에는 그냥 매니저들이 개별적으로 이제 하던 것들이 점점 산업화되면서 이게 좀 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업체로서 음, 커지는 거죠. 예, 더 발전을 해서 공식적인 업체로 그래서 뭐 여러 연예 기획사들 큰 데들 많죠. 요새는 점점 더 커져서 이제 세계적으로 확장돼 나가고 있는데 K-팝 쪽으로 해서 근데 이 스포츠는 좀 더 늦게 우리나라는 연예 기획사들이 많이 발전해 있지만 그 또한 이제 연예 기획사 연예인들이 소속되어 있는 소속사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스포츠도 점차 미국 쪽에서 미국이나 유럽 이런 쪽에서 스포츠 산업이 커지는 게 우리나라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업체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아이비 스포츠 쪽 대표적이고요. 옛날에 김연아 선수가 이쪽에 있었죠. 뭐 세마 스포츠 마케팅, 그다음에 스포티즌 FC 네트워크 축구 쪽에 더 관심을 두면 되고 올드 스포츠 요거 이제 여기 아이비 스포츠에 있다가 김연아 선수가 이제 엄마가 요거를 올드 스포츠라는 마케팅 회사를 새로 차리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KT 스포츠 제일 기획의 제일 기획인 거죠. 이런 쪽에서 스포츠 마케팅을 해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스포츠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도 있고 스포츠 마케터들 그런 마케팅을 일부 부서로서 두고 가는 쪽 마케팅 부서 안에 스포츠 마케팅으로 가져가는 부분 CJ 뭐 이런 데에는 스포츠 마케팅 부서가 따로 있어가지고 프로 골프 선수들 후원해주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팀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옛날에 소규모로 개인들이 뭐 이렇게 하던 가족들이 이렇게 하던 매니저 역할로 하면서 하다가 점점 커지면서 업체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스포츠 마케팅 관련 일자리가 많아지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전문가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다. 근데 이제 김연아 선수 쪽에서 하고 있는 올드 스포츠라는 쪽에 업체를 좀 보면 거기에서 하고 있는 어, 세부 내용들을 좀 보면 요거 첫 번째, 두 번째 애슬릿 매니지먼트죠. 그래서 운동 선수들, 그다음에 이벤트 매니지먼트,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스폰서십 이렇게 컨텐트 비즈니스 이런 것들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런 것에서 하나씩 이제 요 분야들을 보면은 요게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선수 관리, 선수 매니지먼트, 연예 기획사 이제 매니저들이 하는 것처럼 이제 선수들 연예인들 관리해주고 이런 거죠. 이 업체에서 올드 스포츠라는 업체에서 이런 거를 해준다는 거예요. 선수들 매니지먼트를 해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선수들의 경력들, 선수 커리어를 관리해 주는 거죠. 경기력 향상을 지원하고 연봉 협상을 해주는 거. 선수들이 유명 선수들이 되면 매우 바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스케줄 관리나 이런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을 다 관리해 줘야 돼요. 선수 커리어에서 지금 뭐 선수 분석도 해주고 어떤 선수의 어떤 지도자도 찾아서 주고 뭐 외국의 해외에 나가서 훈련할 때 이런 거 다 기본적인 거 그럼 뭐 매니저가 뭐를 하겠어요. 예? 그러면은 뭐 스케줄 관리도 다 해줘야 되고 비행기표, 여행, 뭐 교통편, 숙박, 숙식 같은 거 다 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PR 광고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미디어 쪽에 이제 PR이라는 거는 저런 거 있죠. 어, 언론에 어떻게 노출시킬 것이냐. 그러면은 이것도 기획을 다 해서 마케터가 신문 기사도 다 보도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넣어주 언론사 쪽으로 보내고 또 인터뷰할 때도 다 써줘요. 예, 선수들이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은 선수들은 그냥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이쪽 매니지먼트를 해주면은 전체적인 마케팅 전략에 따라서 인터뷰에 대한 게 다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관리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의상은 어떻게 입고 뭐 발언은 어떻게 하고 뭐 어디에다가 후원을 한던가 자선 활동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사회적으로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게 다 전략적으로 기획을 해줍니다. 선수 관리를 해주고 그다음에 머천다이징이라는 거는 선수 상품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면은 김연아 뭐 캐리커처 같은 걸 그리고 뭐 하여튼 그런 거를 뭐 상품화하는 거죠. 김연아 선수를 브랜드화해서 거기에 관련된 걸로 제품을 직접 기획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김연아 뭐 점퍼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팔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아니면 김연아 뭐 어, 스티커 뭐 이런 것들 아니면 간단한 펜시 용품 뭐 이런 것들도 해서 어, 상품화 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머천다이징입니다. 그다음에 스폰서십 그래서 김연아 선수가 있으면은 선수한테 어디서 후원 기업들을 받는 거죠. 그러면은 스폰서 받으면은 김연아 인터뷰할 때 가슴에 이렇게 박는 거 있죠? 가슴에다가 어깨에다가 이렇게다가 회사 상표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봐가지고 무슨 은행, KB은행 이런 것도 가슴에 딱 붙이고 인터뷰하고 그런 걸 하는 것이죠. 스폰서를 선수가 돌아다니면서 스폰서를 하는 게 아니라 어, 기획사에서 스폰서 어떤 그 컨셉을 가지고 어떤 업체를 접촉하고 스폰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아니면은 뭐 정말 유명하면은 스폰 하겠다고 다들 기업에서 오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스폰을 받게 하는데 그런 것도 계약서를 누가 쓰겠어요? 선수가 쓰는 게 아니라 기획사에서 다 그거를 중간에서 대행해 주는 것이죠. 선수는 바쁘게 훈련하고 대회 나가고 뭐 이런 일정 소화하기도 힘들어요, 선수들은. 유명 선수들이요. 유명 선수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인도스먼트 아니면 엔도스먼트라고 하는데 인도스먼트는 이제 이거 정말 좋아요. 이렇게 그런 거를 이제 후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얘네가 유명 선수들이 그런 어 뭐야 상품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업체들의 거를 김연아 선수보다는 어떤 골프 선수들이면은 골프채 뭐 이런 거 골프 용품들을 후원해 준 거예요. 골프 웨어 뭐 이런 것들을 어디 회사에서 이거를 하는 거를 그 선수들이 쓰는 거죠. 예를 들면 연예인들이 뭐 무슨 저 이거 쓰는데 이게 정말 좋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요즘에 비가 집, 차 그거 계속 끌고 나와 가지고 광고도 하면서 자기가 어 그 방송 활동도 그거를 가지고 나와서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이미지가 엄청 좋아지겠죠. 예. 그래서 기업이나 단체 후원 선수 단체 인제 그런 곳에서 선수들을 후원해 주는 거예요. 후원해 가지고 그 선수들의 용품 후원해 주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축구 선수들 어려서부터 나이키
뭐 아디다스 이런 데서 축구화 우리 축구화를 써 달라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 하여튼 그런 거 라이센스 그러면 이제 요거 선수들의 어떤 그런 상품권만 이렇게 사가지고 다른 업체들에서 제조 업체에서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아디다스에서 뭐를 만드는데 김연아 선수 무슨 마크를 여기다 놓게 해달라 뭐 이런 것들이에요. 예, 그 관련해 가지고 되게 좋은 이미지에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있으면은 그거를 갖다가 쓸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런 라이센싱도 있고 뭐 내주는 거 그런 판매할 수 있게 그런 허가를 내주는 걸 라이센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유명 선수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 담당 마케터들은 이런 거를 다 기획하고 관리하고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현장에서 그런 업무를 볼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 이런 언론사들, 신문 기자들 관련해서도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진을 어떻게 찍을 거고, 뭐 영상할 때는 어떻게 하고, 그 나온 사진을 어떤 사진으로 신문 기자한테 보내주면서 보도 자료로는 어떤 맥락에서 글을 써가지고 보내줘야 되는가, 그렇죠? 전체적인 틀에서 선수의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전략적으로. 그다음에 상품화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어떤 뭐 옛날에 김연아 선수 같은 멍연아 뭐 이런 거 이미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상품화하고 그런 것들을 어 있을 때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선수가 어떤 이미지가 있으니까 어떤 그런 이미지에다가 새로운 것들을 입혀가지고 그뭐 옷을 할 건지 아니면 어떤 이 선수들을 뭐 옛날에 씨름 선수 강호동이다. 그러면 강호동 선수는 뭐 음식점을 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아, 상품화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뭐 그래서 어, 뭐 옷을 팔을 것인지 스티커를 팔을 것인지 팬시를 팔을 것인지 그 선수를 어떻게 마케팅하냐에 따라서 상품화할 수 있는 게 전체 전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스폰서를 획득하려면은 어떤 업체들, 큰 업체들과 또 연결을 해야 되고요. 업체의 어떤 마케팅 부서와 연결을 해야 되고 법적으로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어, 뭐 그런 큰 업체랑 소통하기 위해서는 서류를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전달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를 하나하나 다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뭐 사진 찍고 선수들 사진은 어떻게 찍고 의상은 또 어떻게 하면 좋고 또 문서는 또 어떻게 만들고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고 기자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글을 어떻게 써서 전달을 해야 되고 뭐 해야 될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수 하나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매니지먼트의 어떤 마케터, 스포츠 마케터가 되려면은 그런 능력들을 하나하나 쌓아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벤트 매니지먼트가 있어요. 아까는 선수 매니지먼트였는데 이번에는 이벤트라는 건 행사죠. 행사도 될 수 있고 대회도 될 수 있어요. 이벤트는 뭐 올림픽 같은 건 메가 이벤트라고 하잖아요. 뭐 전국체전 이런 거 다 그거는 메가 이벤트는 아니죠. 국내 이벤트, 국내 스포츠 쪽에서는 되게 큰 이벤트죠. 그래서 그런 대회들을 기획하고 관리하고 예, 그거를 또 이미지를 또 메이킹을 해서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행사 관련해서는 이제 중계권도 받고요. 중계권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대회 같은 거 할 때 스포츠 뭐 리그 같은 거 진행할 때 방송사로부터 중계권을 받죠. 그다음에 그거를 또 나중에 더 판매를 또 2차 판매로 더 뭐 영상을 갖다가 또 편집해서 또 팔기도 하고 그쵸? 생중계로 팔고 녹화 중계로 팔고 뭐 뉴스 같은 데다가 또 하이라이트로 팔고 뭐 이렇게 다 계속 팔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똑같이 이 또한 PR 그래서 홍보 언론사나 미디어 이런 쪽에 어떻게 노출시킬 것인가 이런 거 머천다이징 그 또한 다 브랜드화해서 이벤트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그 안에서 상품화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벤트를 브랜드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전국체전 이런 것도 다 브랜드예요. 예. 뭐 김연아 무슨 아이스쇼 이런 것도 다 어떤 브랜드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스폰서를 어떤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는 스폰서를 받아야 되죠. 아이스쇼를 하려고 하면은 어느 업체가 여기다가 스폰을 하면 좋을까? 그런 데랑 컨셉을 맞춰 가지고 가야 되죠. 뭐 되게 고급화 이제 김연아 선수가 아이스쇼를 한다 그러면 되게 품격 있는 쇼니까 거기에 걸맞는 업체들을 골라서 기획서를 제출하고 거기에서 스폰 후원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어, 타진해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 스폰서쉽이라고 쓴 거는 이거는 잘못 쓴 거예요. 여기 밑에 스폰서십. 예. 원래 발음은 쉽이 가까워요. SHIF니까. 근데 공식적으로 우리가 표기할 때 한글로 쓸 때는 스폰서십 무슨 쉽 할 때 이렇게 10이라고 쓴다. 이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올드 스포츠에서 오타가 나온 것이죠. 그 다음에 어, 기획, 실행 이쪽에서 또 이 대회도 다 준비해가지고 이벤트를 만들어야죠. 이벤트도 어떤 컨셉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인 맥락으로 해서 기승전결이 될 수 있게 만들고 또 실행을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걸 누가 한다? 예, 이런 스포츠 마케팅 업체에서 올드 스포츠에서 이런 것들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마케팅 회사에서. 그렇죠? 에이전시죠. 에이전시. 알았죠? 에이전트가 아니고 에이전시. 그래서 대행사, 대행인 이런 거죠. 부동산도 대행하죠. 부동산 업자들. 그러면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에이전트, 하는 회사, 업체는 에이전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대행 업체죠. 올드 스포츠는. 그러니까 에이전시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라이센싱 거기에 대한 권리를 브랜드 권리를 판매하는 거죠. 브랜드권에 대한 상품을 어느 선까지 판매하게 해줄 것이냐 그런 거예요. 어디까지 모든 상품을 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게 해줄 거냐 그런 데만 몇몇 업체만 그 권한을 다 등급별로 또 매겨서 줄 수도 있고요. 가격을 다 브랜드 사용권에 대한 것들을 가격에 대해서 다 나눠서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뭐 광고판도 얻다가 얼마큼 붙이고 자기네 상품까지 판매할 수 있게 허락해 줄 거냐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중요한 거는 스포츠 이벤트 이벤트는 행사도 될 수 있고 대회도 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기획, 준비를 쫙 기획은 큰 거고 계획은 작은 세부적인 계획입니다. 기획이란 건 전체적인 개념 단계에서의 큰 틀을 짜는 게 기획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그다음에 준비 계획을 더 구체화해서 짜서 실행하고 또 홍보하고 이런 것들 전체적인 토탈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 올드 스포츠에서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어 이건 재산이라고 되잖아요. 프로퍼티는 그러니까 좀 통합적인 재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협회나 이런데 큰 기업이 됐든 협회가 됐든 전체 아까처럼 이벤트 같은 거는 특정 행사 하나를 대행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디 협회가 있어요. 그러면 이 협회에 1년 동안 어떤 마케팅 활동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리그도 운영될 수도 있고 그 계속 이벤트들이 여러 개가 진행되는 거고 그런 이벤트에 대한 어떤 브랜드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각 이벤트를 서로 다른 이름으로 대회를 열을 수 있는 거죠. 1년에 뭐 5개의 대회를 열어요. 그러면 각각의 대회의 명칭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후원 기업이나 이런 게 다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그 전체적인 기관, 그 기관이 협회나 뭐 어떤 회사가 될 수 있고요. 스포츠를 담당하는 곳에 그런 곳에 1년 전체 아니면은 뭐 몇 년치, 5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반적인 마케팅을 다 관리해 주는 거예요. 예, 그 기관의 마케팅을 총체적으로 대행해 주는 겁니다. 그게 프로퍼티 매니지먼트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게 또 다 들어가는 것이죠. 방송이나 PR, 홍보 이런 거, 그다음에 스폰서 또 업체들 또 찾아야 되는 거, 전반적인 행사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거, 그다음에 어,
뭐 여러 가지 컨설팅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기관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전체적인 기관의 전체적인 이거의 자산인 거예요. 재산. 이 재산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랑 계약을 맺느냐에 따라서 이 그러니까 대행 회사 그러니까 만약에 뭐 프로 골프 협회가 있다. 그러면 그 프로 골프 협회에서 어떤 대행사랑 이거를 계약을 맺느냐에 따라서 막 전체적인 발전 가능성 이런 게 확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아이디어를 잘 내고 또 큰 업체들이랑 스폰 받아가지고 행사를 아주 멋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런 큰 기관에서 큰 행사들을 치르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마케팅 회사들이 필요한 것이죠. 작은 소규모 회사가 들어왔다가는 다 망쳐놓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크게 주고서라도 큰 업체랑 계약을 맺어서 계속 협회 같은 게 잘 굴러가게 이렇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 협회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한 것이죠. 요즘에는 이런 것들도 대행 회사랑 계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거. 네. 그다음에 이제 스폰서십이라는 거는 그런 거를 후원해주고 하는데 이제 대회에 스폰서십이 있다고 했다 그랬죠. 그다음에 경기 단체를 스폰서십 하기도 하고 선수도 스폰서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방송 협찬 방송에 나오죠. 어떤 협찬에서 미디어에서 이런 어디 회사에서 이걸 협찬했다 어디 은행에서 했다 뭐 이런 거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스폰서를 대주는 거예요. 어디 대회 있을 때 스폰서 연결해 준다는 거죠. 올드 스포츠가 뭐 요번에 육상 선수권 대회가 있다. 그러면 육상 대회에 스폰서를 어디로 어느 업체랑 해주는 게 좋을지 그거를 다 짜주고 하는 것이죠. 예, 어떤 협회 같은 경기 단체랑도 해주고 예, 이렇게 결국에는 이런 후원을 어떻게 연결시켜 주는지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결국엔 이게 되게 행사를 하나 하기 위해서는 스폰서만 구하면은 거의 뭐 됐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기업체, 뭐 삼성이냐, LG냐, 현대냐 이런 데에서 이 행사를 후원할 것이냐, 은행 쪽으로 갈 거냐, 네, 뭐 핸드폰 회사로 갈 거냐, 뭐 냉장고로 갈 거냐, 선풍기나 에어컨으로 선풍기 좀 그랬다. 에어컨으로 갈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은 아이스쇼다. 그러면 뭐 에어컨 광고 할 때 좋을 수도 있는 거죠. 삼성이냐, LG냐 이런 데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또 뭐 부모들이 많이 본다, 엄마들이 많이 본다. 그러면 은행 쪽으로 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저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자 배구, 여자 농구, 프로 경기들 리그는 주로 후원을 어디서 해요? 예, 은행 쪽에서 많이 하죠. 그러니까 엄마들, 여자들 관련해서 팀을 운영하는데 결국에는 여성 스포츠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은행들, 업체들은 뭐다? 은행 쪽이다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컨텐츠 비즈니스. 예, 이런 거를 컨텐츠를 만들어 주는 것이죠. 기업과 타겟 고객 그리고 연결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라이센스 선수 초상권을 쓰는 거, 이름 쓰는 거, 브랜드 관리하는 거 이런데 이제 브랜드를 파는 거죠. 선수 초상권도 브랜드라고 보는 거고 이름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판매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머천다이징 아까 얘기했듯이 제품화하는 거 선수나 뭐 이런 이벤트의 명칭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상품화하는 거. 라이센스는 업체들한테 그 이름을 파는 거예요. 머천다이징은 직접 그 라이센스를 주지 않고 직접 만들어서 파는 겁니다. 예, 예. 직접 기획하는 상품. 예를 들면 라이센싱은 뭔가 아디다스나 나이키나 뭐 이런 그런 상품들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뭐 브랜드 뭐 하나 더 붙이는 거예요. 나이키의 뭐 김연아 티셔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팔을 수 있게 해주는 그 판매권을 주는 거고요. 머천다이징은 그냥 어,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게 아니라 어느 그런 걸 빼는 거죠. 나이키, 아디다스도 다 빼고 김연아 티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판매하는 겁니다. 예, 뭐 스티커 같은 거는 뭐 나이키, 아디다스 그런 거 없으니까 메이커가 없으니까 그냥 어,
뭐 김연아 필통 뭐 이런 거를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방송 콘텐츠 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연예인들이 만약에 있는데 아육대 있죠. 아이돌 육상 대회 이런 거 MBC에서 제작하고 이런 걸 다 기획해 가지고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죠. 아이돌이 가수들인데 가수들이 하는 다른 체육 대회니까 이게 말이 웃기잖아요. 그런데도 되게 명절마다 항상 보게 되는 그런 콘텐츠예요. 그런 것처럼 뭔가 운동 선수들이 있는데 이런 방송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어, 뭐 야구 선수와 뭐 농구 선수 뭐 이렇게 아주 유명한 선수들을 데리고 스타 선수들 데리고 나와서 뭐 농구 대회를 한다거나 축구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기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 쪽에서는 어떤 새로운 콘텐츠 유명인들을 데리고 뭔가를 하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 하고 그러면 여기 기획사에서 이런 데서 올드 스포츠 같은 기획사에서 이걸 어, 생각을 해내는 거죠. 아, 요 선수 유명인과 요 선수 유명한 스타 플레이어를 함께 나오게 어디 방송 출연을 하면 어떤 컨셉으로 나오게 하면 좋겠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잘 기획을 짜서 방송국에다가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방송국에서 좋다. 그러면 해보자. 그랬을 때 아, 올드 스포츠가 이제 거기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비용을 받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올드 스포츠라는 사례를 가지고 얘네가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 그런 곳에서 어디서 돈을 벌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일반 기업들이 스포츠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요거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이나 LG가 스포츠 마케팅을 하느냐 안 하느냐? 당연히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팀을 후원하기도 하는 것이고 여기 첼시를 후원하고 있는 거고요. 어, 어, 아스날 같은데 맞나요? 어디를 했죠? LG가 이렇게 아스날에 한 건가요? 거기에다가 후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삼성이나 LG가 어, 그쪽에 유럽 쪽에 잉글랜드 쪽으로 아니면 유럽 쪽으로 확장시켜 이제 그 핸드폰을 팔기 위해서 아니면 LG는 이제 전자제품 다른 걸 팔기 위해서 여기다 스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LG 하면 되게 유명하고 좋은 상품 좋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초창기 이제 그쪽 유럽 쪽에서는 외국에서는 삼성, LG는 유명하지 않았어요. 삼성폰 뭐 이런 것들을 별로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후원을 많이 했어요. 뭐 그리고 현대 같은 경우는 월드컵 이런 데 후원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세계 시장을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런 축구의 팀들을 후원하거나 리그를 후원하거나 대회를 후원하거나 이렇게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지도가 높아지는 거죠. 상품 이런 브랜드 이미지, 상품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것이죠. 결국에는 삼성이라는 브랜드, 거기다 모바일을 넣기 때문에 삼성의 핸드폰이 되게 좋구나. 이제 첼시라는 유명한 팀의 이미지하고 맞춰서 가는 거고 또 다른데 분데스리가 팀들도 있고 뭐 스페인 프리미어 리그 라리가도 있고 뭐 이런 리그가 있는데 거기보다도 이제 잉글랜드 쪽으로 본토 쪽으로 가가지고 이쪽에 잉글랜드에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 나갈 수도 있고 영국 시장을 확장할 수도 있고 또 유럽 쪽에 특히나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인지도를 높이는 겁니다. 여기에는 브랜드 인지도, 기업 인지도 뭐 이런 거죠. 인지도라는 거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느냐예요. 여러분들 이걸 알아둬야 됩니다. 인지도라는 거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이 이 삼성이라는 걸 알게 되고 삼성 모바일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게 인지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예. 근데 좀 더 관여도라는 게 있는데 관여도라는 거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인지도라는 거는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게 해주는 거. 사람의 숫자. 그렇죠? 그런 인지도를 높인다.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해 나가고 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서 어떤 스포츠 마케팅을 해서 효과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 급격히 좀 옛날 자료지만 또 삼성전자에서 이제 많이 해가고 있죠. 근데 요즘에 삼성에서 좀 스포츠 마케팅이 약간 줄어들고 있죠. 구단, 삼성과 관련된 프로팀 구단에 그 지원하는 비용이 엄청 줄어들, 이제 자생해라 뭐 이런 거예요. 스포츠 팀한테 옛날에는 자기네 이제 이미지 높이기 위해서 막 그 구단들을 운영을 해오고 거기에 비용을 많이 지불을 했는데 요새는 구단들한테 그냥 니네 자생해. 예.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운영하는 구단들이 지금 리그 성적이 되게 안 좋아요. 축구만 해도 요즘에 뭐 강등권, 꼴찌, 잘못하다 2부 리그로 떨어지겠어요. 하여튼 그런 정도까지 왔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기업에서 어쨌든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시장을 확장해 나가는 우리나라에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구단이나 이런 걸 했다가 이제 점차 우리나라 포화 상태로 또 오니까 세계로 눈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시장을 계속 개척해 나가는데 그쪽에 유럽 쪽, 북미, 미국 쪽 뭐 이렇게 가면서 이제는 뭐 브라질이나 뭐 이런 데 쪽 제3국까지도 계속 확장시켜 나가면서 어, 스포츠 마케팅을 하고 있다. 그리고 더 큰 대회, 뭐 삼성 같은 경우 올림픽 같은데 메가 이벤트에다가 후원을 하죠. 그래가지고 스포츠 마케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 팀들이 비용을 엄청 많이 쓰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더 있어요. 계속 쫙쫙쫙쫙 있어요.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들. 네, 뭐 이런 거는 다 같은 얘기입니다. LG, 현대, 기아 이런 데서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도 뭘 하고 있고 현대도 미국의 뭐 미식 축구 있죠. 뭐 그런 데도 후원하고 뭐 LG 뭐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네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스포츠 마케팅을 하고 엄청난 돈을 쓰고 있고 점점 더 많은 돈을 쓰면서 점점 더 많은 효과를 보기 때문에 계속 많이 쓰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고 있다. 여기부터는 좀 다른 얘기가 넘어가니까 요거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다음 주에 여기 이후로 좀 다시 더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는 걸로 하고요. 어, 어찌됐든 지금 2주차는 이렇게 살펴보고 3주차 때는 요거를 살짝 복습을 하면서 다음 설명을 해주면은 여러분들이 딱 깔끔하게 마무리될 것 같아요. 여기서 더 길어지면은 우리가 온라인 수업에서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서 이렇게 길어지면은 집중도가 매우 떨어질 수 있다. 제 얼굴도 보여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로만 하는 거 이거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또 토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들 즐겁게 주말 시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